안녕하세요. 인생책입니다. 살다 보면 유달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곤 하죠. 세상 밝게 웃고 떠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대체 이 사람이 저렇게 행복한 비결이 뭘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아주 보통의 행복의 저자인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행복 천재와 행복 둔재가 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을 행복 천재들은 절대 하지 않는데 행복 둔재들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행복 천재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행복 천재들이 꼭 실천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모임에서 만났던 유달리 행복해 보이던 그 사람처럼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행복 천재들은 오해하지 않는다. 오해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지낸다는 건 매우 피곤한 일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선의를 의심한다. 모든 행동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설명해 주어도 믿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은 그들로 인해 혹사당하기 일쑤다.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다. 오해에 특화된, 오해가 특기인, 그래서 오해가 습관인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행복 중 하나다. 천국은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곳은 오해 청정 지역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해 무균자들이다. 오해 무균자들은 타인의 선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에 관대하다. 그들에게는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 오해 청정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해명 요구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방어적이지 않으며 매 순간 자기 행동에 최고조로 몰입한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오해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된다. 오해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생겨난다. 타인의 선한 행동에는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 거라고 해석한다. 타인의 좋지 않은 행동은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생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과 의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석한다. 이것이 오해의 본질이다. 오해의 또 하나의 본질은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은 세상을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본다. 결국 그들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며 적대적이다. 극히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부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행복이 깃들 여지가 없다. 결국 습관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타인을 평가할 때 관대하다. 이들은 타인의 행동을 가급적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착취한다거나 자신을 호구로 본다고 의심한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면 행복한 사람은 그 마음을 고마워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을 경계하거나 의심한다. 행복한 교수들이 그렇지 않은 교수들보다 추천서를 더 잘 써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학생에게서 긍정적인 면들을 더 잘 발견해내기 때문이다. 행복감이 매우 낮았던 어느 교수의 추천서를 훔쳐본 한 학생의 절규가 이를 잘 대변해준다. 제 추천서는 단 2줄이었어요. 행복의 천재들은 오해를 잘하지 않는다. 그들이라고 오해할 일이 없을까만 그들의 오해는 습관이 아니다. 그들의 오해는 산발적이며 오래가지도 않는다. 오해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나면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연민이 생겨난다.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습관적 오해로 인해 사람들을 잃는다. 습관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게 마련이다. 그러니 오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리고 상대가 습관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라면 염려할 필요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해로 인해 이미 불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 혹시라도 그들로부터 침투된 오해균이 있다면 타인의 선의를 믿는 것 그리고 타인의 행동이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의 여유를 갖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 안의 오해균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덤으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지상 최고의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천국에는 오해가 없다. 행복 천재들은 간섭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간섭과 조언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삐끗하면 간섭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조언은 잔뜩 몸을 사리고 있고, 간섭은 진정성 있는 조언의 모양을 갖추지 않으면 갑질이라는 시대적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쯤 되면 타인의 삶에 대한 부당한 참견이 자취를 감출 만도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은 간섭 사회의 모습을 점점 더 견고하게 갖춰가고 있다. 간섭받지 않는 삶에 대한 욕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타인의 삶에 간섭하려는 시도 역시 커지고 있다. 모두가 모두에게 간섭할 정당성을 부여받은 양, 간섭의 범위는 가족, 친구, 조직을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로 확산되고 있다. 어른들은 쓴소리라는 이름으로, 네티즌들은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삶에 무례하고 무분별하며 무차별하게 끼어든다. 인터넷 댓글에는 타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대한 무례한 간섭과 잔인하고도 무책임한 참견이 넘쳐난다. 우리 사회가 간섭 사회로 향하게 된 이유는 생활의 경계는 개인주의적인데 자기의 경계가 집단주의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집단주의적 자기를 가지고 개인주의적 삶을 추구하다 보니 간섭을 싫어하면서도 간섭을 하게 되는 덫에 걸리게 되었다는 뜻이다. 모두가 개인의 취향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되는 현상이 그런 예다. 겨울의 중고등학교 교실을 보라. 학생들 모두가 개인의 취향을 추구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지 않은가. 간섭도 마찬가지다. 간섭받지 않을 개인주의적 가치를, 위계와 집단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자기가 실천하다 보니 모두가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추구하지만 모두가 타인의 삶에 간섭하는 역설을 보이는 것이다. 이쯤에서 생각해 볼 사람들이 행복 천재들이다. 행복 천재들은 간섭이라는 바이러스가 없는 무균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유의 공기를 만끽하기 위해 일부러 낯선 도시를 여행하는 존재들이고, 평가와 감시와 비교가 존재하지 않는 제3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를 즐기고 예술에 탐닉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남들의 시선이 존재하지 않아도 불편해하지 않으며 자연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자발적 격리를 실천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소유의 억압을 피하기 위해 경험을 구매하는 존재들이고,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돈으로 시간을 사는 존재들이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자유를 향하고 있다. 행복 천재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들은 간섭받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을 간섭하지도 않는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길을 꺾는 쓴소리를 하지 않는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비유를 들어 부당한 참견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어른으로서 한마디 하라는 전통 의식에도 동참하지 않는다. 굳이 한마디 해야 한다면 그저 격려하고 축하하고 감사해야 한다. 훈계하기 좋아하는 꼰대들을 상대로 흔히 하는 말처럼 지갑은 열고 입은 닫는다. 행복 천재들은 늘 남들이 열심인 일에 한가하고 남들이 한가한 일에 열심인 법인데 간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와 달리 행복 둔재들은 빈번한 간섭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억압한다.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의 삶에 집중한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실수와 실패와 단점을 찾는 데 몰두한다. 타인의 실패를 통해 샤덴프로이데, 타인의 불행을 통해 경험하는 쾌감을 경험하지만 그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간섭하기가 행복에 불리한 이유는 간섭이 삶의 중심을 자기에게서 타인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행복 천재들이 설핏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비칠 수도 있다. 만일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의심해보라. 그 생각 자체가 간섭 사회의 산물이 아닌지, 나이와 성과, 직위와 학력으로 강고하게 위계가 세워진 세상에서 수천 년 동안 생성된 간섭 DNA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닌지 의심해보라. 간섭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집단주의의 산물은 아닌지,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타자의 약점을 파고드는 방어기제는 아닌지 의심해보라. 진정 타인의 행복을 위한 관심인지 자문해보라. 우려와는 달리 행복 천재들은 타인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타적이며 공동체적이다. 그들은 타인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응원한다. 다만 경계를 지킨다. 왜냐하면 행복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심 리스트에 간섭하지 않기를 추가해본다. 간섭 본능과의 위대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해본다. 최소한 한 말씀 하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해본다. 어떠셨나요? 행복 천재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행복 천재들이 꼭 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알아봐야겠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행복 천재들에게는 특별한 4대 보험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4대 보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대 보험은 개인에게는 삶의 쇠락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국가에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궁핍이 4대 보험만으로 해결될 리는 만무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단은 안심이 된다. 그러나 일상의 고통이란 참으로 다양해서 국민연금으로도 건강보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사춘기 자녀의 이유 없는 반항, 무능한 상사와의 기나긴 회의, 얄미운 직장 동료의 승진, 숨차게 달려왔는데 눈앞에서 떠나는 막차, 9회 말의 역전패, 한숨만 나오는 9시 뉴스. 매달 연금과 보험료로 얼마를 납부한들 이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유형의 4대 보험이 필요하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지급되지 않는 보험이다. 좋은 인간관계, 자율성, 의미와 목적, 재미있는 일, 이 새로운 4대 보험의 이름은 나 자신이다. 내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이다. 돈으로 드는 보험이 고통이 발생한 후에야 힘을 발휘하는 사후 처방 성격이라면 이 보험들은 예방의 힘이 더 강하다. 첫 번째 보험은 좋은 인간관계다.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잡아주는 손길에 줄어들고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는 축하로 배가 된다. 친밀한 인간관계는 부정 정서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긍정 정서를 미리미리 키워준다. 37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급여가 아니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도 아니었다. 놀랍게도 직장 내 인간관계였다. 그 중에서도 상사와의 관계가 핵심이었다. 좋은 상사는 직장인에게 최고의 행복보험이다. 만일 우리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운 좋게 좋은 상사가 있다면 행복의 가장 큰 보험을 든 셈이다. 행복의 두 번째 보험은 자율성이다. 무엇이 되었든 외부로부터 강요당하지 않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업무 시간 중이라도 필요할 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느냐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근로시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탄력 근무제가 더 중요한 이유다. 예를 들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나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시간적 융통성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다. 행복해지는 법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행복의 본질이 자유인 만큼 그 실천도 자유여야 한다. 세 번째 보험은 의미와 목적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면 월급이 30% 적어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고통이 극복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의미 발견의 순간이 존재한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발견하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을 이기는 두둑한 보험을 가진 셈이다. 마지막 보험은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직장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였고 그 뒤를 바짝 따르는 요인이 재미있는 일이었다. 여행이 행복한 이유는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풍경, 낯선 음식, 생경한 음악과 그림들이 곳곳에 가득하기에 여행은 행복하다. 자기의 일에서 스스로 성장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즐거움을 갖는 것은 재미있는 일의 조건들이다. 그 아이디어 재밌네 라는 말이 일상이 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면 보장의 로또급인 행복보험을 든 셈이다. 이 네 가지 보험이 존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이 된다. 강요된 나, 위장된 나, 소외된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들었는지를 묻는 것을 넘어서서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자율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삶의 의미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행복 천재들이란 이 4대 보험을 든든하게 갖춘 사람들이다. 행복 천재들의 비밀병기. 그냥 예상할 수 있는 날에 예상할 수 있는 선물을 하는 사람보다는 아무 날도 아닌 날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물하는 사람이 더 고마운 법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사람보다 그냥 좋아라고 답하는 사람에게서 더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행복의 천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선물을 한다. 그들의 선물은 비기념일에 찾아온다. 선물 이꼬르 기념일이라는 공식에 길들여진 우리가 왜 오늘 무슨 날이야 라고 물을 때 그들은 그냥 하며 웃는다. 우리가 달력을 볼 때 행복의 천재들은 자기 마음을 본다. 그리하여 우리가 몇 안 되는 기념일을 챙기느라 많은 날들을 그냥 흘려보낼 때 그들은 자기 마음속 감사의 감정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우리가 소수의 기념일을 핑계 삼아 다수의 비기념일을 평범하게 만들 때 그들은 모든 날들을 비범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행복 천재들은 기념일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여 그들은 아무 때나 그냥 선물한다. 우리의 선물이 예상한 딱 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행복 천재들의 선물은 예상을 넘어선다. 밸런타인데이의 초콜릿이 우리의 선물이라면 그들은 어느 날 문득 여러 장의 손편지를 보내온다. 우리의 신년 인사가 받는 사람의 이름만 자필로 써놓은 연화장이라면 그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 새해 덕담을 건넨다. 우리가 회사 로고가 들어간 기념품을 선물할 때 그들은 받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은 선물을 전한다. 우리의 선물이 우리 자신을 영웅으로 만든다면 그들의 선물은 받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다. 그냥 하는 선물이라지만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선물에서는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의 향기가 난다. 그들의 선물은 철저하게 준비된 우연이다. 그들은 상대방의 취향을 흘려보내지 않고 상대방의 가족 이름을 흘려듣지 않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선물은 오래된 즉흥이며 계획된 우연이다. 그들이 그냥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원래 있던 거라고 말한다고 해서 심지어 오다 주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냥 선물하는 행위는 우연을 선물하는 행위다. 인간은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에서 행복을 느낀다. 행복이라는 단어의 한자풀이가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이라는 점도 우연이 아니다. 행복의 수준은 관계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고 관계의 수준은 그냥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아무런 용건 없이도 그냥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당신은 외롭지 않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그냥은 행복 천재들이 사용하는 삶의 비밀병기다. 그들이 어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그냥의 힘을 깨달았을 리 만무하다. 행복 천재들은 자신의 삶이 수많은 요인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로 때로는 그들과의 갈등으로 오히려 더 충실해지고 있음을 그냥 알게 되었으리라. 그래서 그냥 선물하고 싶은 것임이 분명하다. 그냥 선물하는 행복 천재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최선을 다해 우리를 대한다. 그들은 늘 최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한다. 그들은 늘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한다. 그들과 있으면 마치 1등석에 탄 것처럼 최상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기업과 학교 그리고 국가가 앞다투어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한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행복 천재들을 본받기를 권한다. 수시로 그냥 선물하라. 그들의 취향과 필요를 무심히 흘려보내지 말고 오랫동안 궁리에서 준비된 우연을 선물하라. 자신을 영웅으로 만드는 선물보다 구성원을 영웅으로 만드는 선물을 하라. 그리고 이유를 묻거든 그냥이라고 답하라. 무엇보다 구성원을 최고의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대하라. 고객을 향한 최고의 존중과 최상의 서비스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구성원을 위협하고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한다면 조직의 행복 선언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흉물스러운 동상이 되고 말 것이다. 행복 천재들에게서 배우는 행복학 개론의 최고의 가르침. 그냥 선물하라. 행복 천재들에게는 아지트가 있다. 어쩌면 우리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노력하라는 가르침에 희생양인지도 모른다. 습관이 몸에 밴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처럼 억압적이고 틀린 말도 없다.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밴 학생을 상상할 때 우리는 버스에서건 지하철에서건 심지어 식당에서조차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학생을 떠올린다. 그러나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보통의 존재들은 도서관에서는 공부에 집중하지만 버스에서는 잠을 잔다. 이상하게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지만 카페에서는 공부가 잘 되는 묘한 존재가 우리들이다. 습관은 몸이 아니라 공간에 밴다. 습관에 대해 버려야 할 가장 큰 오해는 습관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맥락에 구애받지 않는 행동이라는 착각이다. 습관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반복하는 행위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반복되는 행위가 아니다. 묘하게 거기만 가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위가 습관의 본질이다. 따라서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란 장소를 불문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간으로 가는 사람이다.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해달라는 부모님의 소원을 성취해드리기 위해 자기 방에 스스로를 감금한 채 자괴감에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라 늘 같은 시간에 동네 카페나 독서실 같은 장소로 무심하게 떠나는 사람들이다.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부모란 공부하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아이 옆에서 억지로 책을 읽는 존재가 아니라 공부가 잘 되는 장소로 아이를 떠미는 사람들이다. 공간은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자동항법 장치 같은 존재다. 술집에만 가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고 골프장에만 가면 시가를 피우는 사람도 있다. 평소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묘하게 그곳에만 가면 담배 생각이 난다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이 언제 어디서 생겨나는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담배를 판매하는 장소에 들렀을 때 흡연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고 한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람을 두고 주변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이다. 그들의 놀람은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 어울렸던 맥락과 공간들은 일탈을 유도하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회의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그의 행동은 늘 점잖고 신사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도 묘하게 특정 장소에 가면 거기에 특정 사람까지 더해지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공간과 사람의 조합이 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을 일탈로 이끄는 은밀한 조합이 있는 것이다. 행동을 조심하고 싶다면 결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피해야 한다. 그 사람과 그 장소라는 최악의 조합을 피해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란 if, then의 조합이기 때문이다. 정말 개과천선했네. 선한 모습으로 180도 바뀐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다. 물론 결정적 회심의 한 방이 있었을 수 있다. 신을 만나는 것과 같은 신비 체험을 했을 수도 있고 불치병 선고를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극적인 사건보다는 어떤 사람과 어떤 장소의 조합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습관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의 계기를 물으면 가장 흔한 대답은 권유를 받았다이다. 누군가가 함께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지 인류애가 갑자기 생겨났기 때문이 아니다. 환경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이 생기는 것은 쉽지 않다. 누군가의 권유로 어떤 장소에 일정하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환경주의자도 되고 자원봉사자도 되는 것이다. 행복 천재들은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로 간다. 그들의 행복 습관이 공간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행복 천재들이 하지 않는 행동은 무엇인지, 행복 천재들이 갖고 있는 습관과 생각은 무엇인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남에게 함부로 간섭하지 말고 타인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보려 노력해 보세요. 타인을 마치 영웅처럼 최선을 다해 대접해 보세요. 내 행동을 망치는 장소는 피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공간을 자주 찾아보세요. 분명히 전보다 행복한 내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삶의 지혜를 드리는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면 영상을 놓치는 일이 없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